네, 반갑습니다.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느덧 월요일이 찾아와서 다시 라이브 방송으로 찾아뵙게 됐는데 10월도 다 마무리가 되어가고 이제 곧 11월, 12월만 남겨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도 시간이 빠르게 흘러가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게 좀 실감이 나기도 하고요. 우선은 제가 따로 시황은 올려드리지 않았어요. 왜 올려드리지 않았냐 하면 말씀드릴 내용이 없었습니다. 크게 변화가 되었거나 나아졌거나 등등등 특이사항으로 느낄 만한 게 아직은 없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비트코인은 단순하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속 똑같은 구간을 못 넘어주고 있는 상태죠. 자, 보시면은 이 구간입니다. 자,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째 돌파 시도 중인데 19,500에서 600 사이를 계속 뚫어주지 못하고 있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고, 아직까진 하락 채널이 형성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다. 근데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하락 채널이 형성이 되었지만 원래는 이렇게 흘러갔어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밑에 구간까지 찍어줬어야 되는데 모멘텀을 돌리려는 시도는 어느 정도 하고 있다는 게 나쁘진 않습니다. 전형적인 매집 패턴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있다. 그것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 라는 점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 텔레그램에 올려드렸던 거 기준으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이 전체적인 비트코인의 매물대가 19,050에서 200 정도에 쌓인 거를 확인을 했어요. 매물대를 한번 체크를 해봅시다. 이런 식으로 찍었을 때 매물대가, 자, POC 라인이 하나 딱 생긴 게 보이시죠? POC 라인에 선을 하나 또 그어봅시다. 가로줄로 체크를 해주고, 비트코인의 매물은 지금 어디에 가장 많이 쌓여있다? 19,140 정도에 가장 많이 쌓여있다. 좀 널널하게 잡았을 때는 19,040에서 19,240까지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선을 체크를 해볼게요. 19,040, 그 다음 19,240. 자, 다시 19,040 요렇게 두 부근을 체크를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상방으로 흘러가기 위해서 잃지 않아야 되는 구간은 19,040에서 19,240 $200 정도로 형성된 레인지를 잃지 않는 게 우선적으로는 중요하겠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계속 바닥으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밑꼬리를 달아주는 흐름에 상방으로 쳐주고 있기는 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대감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는 해요. 사실 여기서 그냥 하락 채널 그대로 떨어지던가 그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컷 모양 U자로 모멘텀을 돌려주면서 올라갈 듯한 모양을 취해주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거 숏은 조금 조심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만약에 이거를 거꾸로 봤을 때는 이런 형태가 또 나온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차트를 이렇게 뒤집어 볼게요. 뒤집어 봤을 때는 고점을 계속 만들어주고 떨어질 듯한 모습이란 말이죠. 마치 고점을 계속 만들고 떨어질 듯한 모습, 전형적인 고점 패턴에서 많이 나오는 축척과 분배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양이죠. 이런 식으로 축척이 일어나고 올라가서 분배 과정이 일어나는 게 차트의 기본이라고 알고 있는데, 차트를 거꾸로 봤을 때는, 자, 일봉으로 볼까요? 밑에서 축척 과정이 일어나고 여기서 분배 과정이 일어날 듯한 형태를 띄워주고 있다. 자, 다시 인버터 스케일로 돌립니다. 바닥 구간에서 모멘텀을 쓱 돌려주고 있는 듯한 형태가 체크가 되는 부분이죠. 누군가는 아담과 이브 패턴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아담과 이브 패턴을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띄워드릴게요. 자, 아담과 이브 패턴은 이겁니다. 한쪽 바닥은 급격하게 수급이 붙어서 빠르게 치고 올라가는 바닥이 형성된 거, 이브 패턴은 오른쪽으로 횡보를 조금 해주면서 둥근 바닥을 형성해 준 거를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 패턴을 합쳐서 아담과 이브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한번 주봉으로 보자고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비슷한 그림이죠. 요렇게 쌍바닥이 나와주긴 나와줬다. 그리고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하락 채널에서 더 이상 떨어지지 않고 얘가 옆으로 모멘텀을 돌려주고 있구나. 지금 상황이 꽤 나쁘진 않다. 단기 반등 가능성은 충분히 열어둘 수 있겠다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이제 제가 띄워놓은 거는 지지선이거든요. 차트에서 잃으면 안 되는 구간들을 여러분들한테 띄워드린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차는 19,040에서 19,240이고 최종 라인은 18,183인데 다시 여기를 테스트하러 온다고 한다면 저는 조금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이렇게 수급을 열심히
달아주었던 수요 구간에 여기서 쳐올리지 못하고 한 번 더 거래량을 공급받으러 온다? 저는 썩 좋게 보이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기서 바로 올려주는 게 예쁜 그림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닥을 만들면서 우상향하는 느낌으로 만들고 한 단계 이 레벨을 업하는 거예요. 횡보하던 가격대를 한 단계 올려서 위쪽에서 횡보를 해준 다음에 쳐올리는 느낌이 저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단 오늘 예상하는 방향성은 그래요.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POC 라인, 매물대가 가장 두텁게 쌓인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한 번 더 상승을 해줄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한 단계 더 밑으로 내려가면은 여기는 수요 구간이죠. 디맨드. 여기서 이 아랫부분 18110까지만 내려가지 않는다면 중간 정도에서 팍 치고 올라가는 것도 괜찮은 그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밑골이 달렸던 이 부분까지 다시 아예 떨어진다는 거는 좋게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으니 차트는 이 정도로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되신 분들은 3번 한 번만 입력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증시가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꼽아주시는 것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왔습니다. 일단은 시대적인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도 우리는 체크를 해야 되니까, 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주말간 무슨 이슈들이 벌어졌는지 한번 알아보고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 일단은 연준 위원들 중 일부가 현재 통화정책 기조가 너무 매파적이라고 인식을 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예요. 일단은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거는 연준 위원들이고, 연준 위원들도 당연히 다수결로 결정을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점도표도 이 친구들이 작성을 하는 거고요. 이 친구들이라고 말씀드린 건 취소하겠습니다. 이분들이 점도표도 작성을 하는 거겠죠. 아무래도 현재 통화정책 기조가 굉장히 매파적인 거는 맞아요. 실질적으로 경기가 침체되는 국가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고 있고, 현재 미국 경기도 경제 성장이 2분기 연속 후퇴를 했기 때문에 공식적인 경기 침체 구간이 맞기는 합니다. 계속된 금리 인상 기조를 이어간다면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는 좋겠지만 좀 무너지는 기업들도 생길 수 있는 상황이다 정도로 체크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뭐든지 적당한 선이 좋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이런 스탠스로 계속 흘러가게 된다면 개발도상국들 아니면 부채가 많은 나라들은 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연준의 정책 기조, 통화 정책 기조가 너무나도 매파적이기 때문에 살짝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정도 스탠스가 나와줬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증시에 오히려 수급이 쏠린 거죠. 혹시 연준이 스탠스를 바꿀지도, 이런 느낌으로.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 그분께서 또 말씀을 하셨던 게, 연준의 긴축이 과도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신경 쓰겠다, 이런 식으로 또 발언을 해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국채금리 살짝 조정받고 있는 모습, 기업 실적들이 좋아요. 기업 실적들이 좋으니까 이거 인플레 압력이 슬슬 약해져도 되지 않을까, 이런 스탠스도 있었다는 얘기. 그리고 고용시장 살짝 열기가 식어주고 있다. 그리고 주택시장도 마찬가지다. 이는 인플레가 약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정리를 했던 거는 이 정도예요. 여러분들이 또 아시는 게 있으면은 추가적으로 정보 전달을 해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아무튼 연준 측에서도 이거 너무 금리를 빠르게 높이 올리고 있다. 우리가 이런 기조를 유지해도 될까? 그리고 국채금리도 살짝 조정받았고 기업 실적들도 좋게 나와서 인플레 압력이 좀 약해지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소비를 안 줄이고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고용시장, 주택시장 열기가 식어주고 있어서 이거 인플레가 좀 더 약해질 수 있겠다 라는 정도로 지금 시장 상황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또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어떤 걸 주목해야 할까, 앞으로 봐야 될 부분들이 뭐가 있을까. 주요 일정도 이렇게 있죠. 제조업, 구매자, 구매 관리자 지수 발표. 아무래도 이거는 어떤 지표인지 혹시 알고 계시는 분 1번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제조업 관리자 지수, 이거 뭔지 알고 계시는 분? 이거는 제조업체들 있죠. 제조업체들이 직접 쓰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구매 관리를 하는 분들이 쓰시는 거겠죠. 자기들이 이제 현재 현황이 어떤지, 현재 경기가 좀 어떨지를 체크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거고, 현재 구매 관리자의 활동 수준이 어떤지 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지표가 높으면 높을수록 일반적으로 기준을 한 50 정도로 잡거든요. 설명드리기가 좀 애매한데 메모장에 적으면서 해보겠습니다.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는 50을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기업의 구매 담당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구매 관리자의 활동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활동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 지수가 올라가는 거고, 낮으면 낮을수록 이 지수가 내려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업에 주문이 많아요. 그리고 생산도 늘었어. 그리고 출하량, 재고 이런 게 다 늘어요. 그러면은 이 지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체크를 할 수 있을까요? 현재 제조업 경기가 호황이구나. 50 이상으로 나오면 제조업 경기가 호황이다. 50 미만이면 제조업 경기가 위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현재 경기 수준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제조업 관련해서 이 지표도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우리가 또 볼 거 뭐 있을까요? 뭐 연설 어떤 내용 나올지 모르니까 그냥 대충 보시고, 소비자 신뢰지수도 한번 체크만 하세요. 소비자 물가지수는 다 알고 계시죠? 그 다음 캐나다 금리 있고 신규 주택 판매 발표 있고 원유 재고도 인플레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유로존 금리 결정 있고요. 중요한 게 너무 많네요. 이거 보니까 중요한 게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 코인 투자가 참 어려운 게 거시경제까지 체크를 하고 있어야 되니 머리가 이렇게 아픈 겁니다. 주식 시장이 어떻게 돌아간지도 봐야 돼. 그 주요 기업들 실적도 체크해야 되고, 연준 위원들 발언도 봐야 되지. 뭐 코인에 악재는 없나, 뭐 전기세가 어쩌니 저쩌니 뭐 이런 얘기들 참 많죠. 코인 하시는 분들 진짜 응원합니다. 리스펙 하고요. 우리가 체크해야 될 일정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그리고 GDP도 있네요. 이번 GDP도 저기 기준치보다 아래면은 3분기 연속 역행하는 거죠. 경제 역행, 경제 성장을 이뤄내지 못한 거죠. GDP 한번 보시고 금리도 보시고, 볼 거 엄청 많은데 저는 이렇게 볼 게 너무 많을 땐 그냥 차트를 보는 게 더 나은 것 같아요. 하나 일정들을 체크하면은 오히려 머리가 더 아픈 느낌이 들어서 그냥 차트적으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만 좀 체크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뭐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런 거죠. 채널로 봤을 때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모양이구나. 하향 채널이었는데 이 하단까지는 도달하지 않고 얘가 모멘텀을 이렇게 돌리고 있구나. 단기 받는 가능성도 좀 열어줄 수 있겠네. 그리고 아랫부분에서 이 밑꼬리를 보아하니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 정도 보고 그 다음 주봉으로 또 보는 거죠. 주봉으로 봤을 때 바닥을 한번 찍어주고 한번 찍어주고 아담과 이브 패턴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그리고 보조지표상 상당한 과매도 구간에 도달했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 수준은 기대할 수 있겠다. 근데 실질적으로 인플레가 잡혔다고 우리가 체크를 해보진 못했으니 단기적으로만 수익 창출을 해야겠다, 이런 느낌으로 시장을 대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시황을 또 보니까 연준 위원들이 지금 정책 기조가 그 통화정책 기조가 너무나도 매파적이라고 발언을 했기 때문에 이 기대 심리가 조금 시장에 부여될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나만의 시나리오를 짜는 그런 연습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저는 제가 생각한 시나리오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고, 제 말이 절대 정답이 아니라는 점 또한 참고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좀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또 말씀드릴 내용이 없어요. 딱히 없어서 오늘은 이 정도만 설명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FOMC 금리 결정 뭐 사실 75bp 거의 확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점도표가 4.5 수준이었으니까 75bp 한 두 번 올리지 않을까? 75bp, 50bp 뭐 이런 식으로 올릴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이 정도 내용 체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상 내용 이해되신 분들 3번 한번 입력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방송 드리는 내용이 짧지만 저는 원래 말을 좀 길게 안 합니다. 필요한 것만 딱딱딱 말씀드리는 스타일이라서 뭐 그 부분은 방송 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죠. 그래서 지금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차트 흐름이 어떤지 체크하셨으면 다 된 거고요. 굳이 얘기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 뭐 이 정도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방송 보시느라 고생 많으셨고, 내일 또 라이브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